고등맘도 다 초등맘, 중등맘 지나고 고등맘 되는 거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초, 중등맘이 가볍게 하는 조언에서 고학년맘이 느끼는 감정이란.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영화 보고 와서 썸네일 이상한 제목으로 적어봤어요. 짧은 방학이 시작되었네요. 성적표의 아쉬움이 다 사라지기도 전인데 말이죠. 실수도 많고 수행도 잘 못 챙기는 덜랭이 아이들 때문에 참 속상하고, 고등은 또 등급 문을 여는 과목들 때문에 잠도 안 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방학입니다. 다음 시험까지는 2달은 더 남았으니까 엄마도 한 주쯤 마음으로라도 편히 쉬어가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도 소소한 잡담 해봅니다. 제가 전에 아이 친구 엄마들과의 관계라는 영상으로 엄마들과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얘기는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아이 학년이 다른 엄마 친구들, 직장 동료 같은 지인들, 집안 사람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아이 친구 엄마야 안 보면 그만인데 자주 보는 사람인데 은근 또 맘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주 일부겠지만요. 얼마 전에 지인분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 고1맘이신데 그 중등맘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너무 속상해서 울먹울먹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때론 자주 봐야 해서 더 속상한 것 같더라고요. 가끔 댓글에도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고등맘의 마음이랄까?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봅니다. 물론 조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대화하시라고요. 지금부터 떠들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고등은 한 학기만 지나면 고2맘도 달라 보이고 고3맘 글들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막 짠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자기 아이 미래가 걱정되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특히 수시철 다가오면서 그 12년 공부시킨 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허하고 또 걱정되고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잘해도 걱정이고 못하면 더 걱정이고, 아이는 또 아이대로 매 시험마다 상대평가로 힘들고 지치죠. 몸도 피곤하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못 보면 기말고사 때는 떨려서 그 OMR 카드를 2손으로 잡고 마킹할 정도로 긴장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그 저학년 엄마의 그 생뚱맞은 경솔한 조언은 정말 말도 좀 안 나옵니다. 이건 단언하건데 학교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이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간절함이란요. 그 엄마들 본인의 학창시절을 떠올려도 다릅니다. 이건 자식의 문제라서요. 내 이야기보다 10배로 100배로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입시라는 그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조언은 참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아이가 아플 때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학교를 보내야 하는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이런 글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라면 하루 이틀은 집에서 푹 쉬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답 주시는 저학년 어머니 계시죠? 그러니까 저학년에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가슴 찢어지는 답변이에요. 건강이 최고인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보통 고등에서는 선생님도 무조건 오라고 하시죠. 늦게라도 병원 들러서 그 처방전 들고 꼭 오라고 하셔요. 아파도 학교 와서 아프라고 하시는 쌤도 계시고요. 고등은 다른 거예요. 그 병결, 병지각도 한두 개면 문제가 없는데 많아지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 생기는 집에서는 아주 힘들게 학교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 아픈 애 학교 보낼 때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시잖아요. 아파서 속상하고 그 와중에 또 공부 걱정하는 자신 때문에 엄청 속상해요. 아주 속이 문드러지죠. 그래서 고등은 링겔도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 아이 아플 때 엄마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시고 마음으로만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그 내신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입시에서는 수시가 60%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이니까 고등은 그 첫 시험부터 바로 입시인 셈입니다. 그래서 시험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못 보면 정말 많이 속상하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내신 1, 2등급 그냥 보통 잘하면 다 받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1등급이 4%까지야. 정말 너무 치열해. 애간장에 녹는다고. 100명이면 딱 4등까지야. 뭐 그랬더니 1등급이 1%가 아니라 4%인 거야? 그러니까 200명이면 8명은 되는 거네. 하면서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못 맞지? 하는 얼굴. 그러니까 그분이 또 워낙 똑똑하시고 또 아이가 중등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1%가 아니라 4%네. 거의 이러시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솔직히 3초 정도는 속으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성적 가지고 이렇게 화나고 서운해하는 편은 아닌데 이 말은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아이가 중3이라서 조만간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구나 싶어서 더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당연히 이해하시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전화를 또 하시네요. 사실 3등급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3등급이면 그 11%만 넘어가면 바로 3등급이죠. 그러니까 25명 한 반에 3등이면 3등급인 거예요. 그리고 25명에 6등부터가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6등이면 정말 잘하는 아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4등급이에요. 그런데 인서울 끝자락이라도 가려면 뭐 3등급은 나와야 뭐 학종이라도 써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고학년 엄마에게 공부법 조언까지 해주십니다. 우리 애는 성적은 다 잘 나와. 다 A거든. 우리 애는 이렇게 하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등등. 그러니까 선을 넘는 충고를 하기도 하죠. 정말 이런 거 마음 상해요. 뭐 솔직히 기분 좋은 날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뭐 속상한 날, 슬픈 날 들어보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고등맘도 다 초등맘, 중등맘 지나고 고등맘 되는 거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원을 많이 다니면 너무 많이 다닌다. 안 다니면 또 안 다닌다. 저는 큰애 학원을 왜 안 보내냐.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을 그 작은 애 친구 엄마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친해지고 물어봐서 이게 답을 하면 다들 한 걱정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이마다 다르고 무엇보다 제가 먼저 물은 게 아닌데 또 너무 걱정을 해줘요. 솔직히 정말 친해서 웃으면서 이제 넘어가지만 사이가 조금만 안 좋아도 손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법이나 성적에 관한 의견들 꼭 물을 때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 때는 정말 아이가 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중등 때도 정말 자신감 넘치고요. 세상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단원평가 다 90점 100점 맞고 상도 잘 타고 또 선행하는 학원에서 또 잘한다고 해주니까요. 그런데 초등 때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떠들면 중등 가면 바로 창피해지고 고등 가면 얼굴도 못 든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초등, 중등 성적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그게 모두 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성적 관련된 얘기는 물을 때만 답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맘상해 하시는 고등맘들께도 얘기해 볼게요. 보통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사실 악의는 없습니다. 그냥 성격이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저 도움을 주고 싶으신데 또 잘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만 경험해 보면 바로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 뭐 조금 마음이 상해도 그냥 넘기셔야죠. 좋아해서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화나면 나만 손해. 아시죠? 그리고 양가 어르신들이 기대가 엄청 많은 집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관심을 그 속으로 삭히시지 못하고 궁금할 때마다 전화하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특히 교육열 높은 집안의 첫 손주면 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제 양가의 첫 손주여서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희 시어머님이 두 아들을 잘 키우신 분이고 손주 입시까지 관심이 많으셨어요. 전화하셔서 뭐 몇 등급이냐, 수시냐, 정시냐 발표 날도 다 하시고 정말 웬만한 엄마들보다 더 잘 아시는 할머니였죠. 이때 어머님들은 아이 성적이 또 본인 성적표처럼 느껴져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정말 아이만 보세요. 엄마가 아이 편에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스트레스 받는데 전화는 되도록 삼가달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어른들 말씀 아이에게 절대 전하지 마시고요. 긴장한 엄마 모습도 아이에게만은 들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속은 끓어도 늘 쿨한 모습. 우리 아이 뽑아주는 복 터진 대학이 최고 명문대학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너무 맥락 없이 떠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동네 아줌마 커피 마실 때 이 정도가 기본인 거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조금만 쉬시고 방학 계획은 또 계획한 대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공부는 어차피 아이가 하는 거고 엄마가 스트레스가 적어야 아이도 가정도 행복한 하루하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힘들면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노래라도 들어보셔요. 모두 매일매일 더 행복해지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